돈 때문에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내가 사람 대접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어머니, 이 돈은 저와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버팀목을 잃었을 때 혜진은 시댁의 유토피아적인 압박감에 직면했다. 그러나 그녀는 쓰러지는 대신 일어나서 작은 가족을 보호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녀의 험난한 여정은 어머니의 무한한 힘과 사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32살이고 3명의 아들을 키우는 엄마예요. 큰아들 민호는 10살이고 둘째 재현이는 5살, 막내 지호는 이제 겨우 3살이에요. 제 인생은 결혼 후 줄곧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저는 항상 저희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준호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아침 평소처럼 준호는 출근을 준비했고 저는 아이들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분주했어요. 그는 항상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문을 나섰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조심히 다녀와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게 준호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병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그의 손은 차가워져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준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했던 기억, 아이들과 함께했던 미래의 꿈,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저는 상실감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시댁에서 날아든 말은 저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어요. 준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그들과 함께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와 아이들을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여긴 준호의 집이었으니 이제 너와는 상관없다 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싸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을 떠나기로 했어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를 무너뜨릴 순 있어도 아이들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짐을 싸들고 도착한 곳은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저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마을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작은 창문을 통해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에 비친 조용한 바다는 서울에서의 소란스러운 삶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준호와 함께였다면 이곳에서 가족 여행을 왔을 텐데 이제는 혼자 남아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아이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겐 다시 일어설 이유가 생겼어요. 제가 선택한 이 마을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주민들은 대부분 서로를 알고 지냈고 처음에는 저희 가족을 낯설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와 아이들은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사투리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아이들은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시작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집세를 내기 위해 돈이 필요했지만 가진 돈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돌보며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밤마다 잠들기 전 저는 준호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준호야,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이 마을에서의 생활은 어렵고 모든 게 낯설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저는 조금씩 용기를 되찾았어요. 민호는 작은 어부처럼 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보여주며 자랑하기 시작했고 재현이는 근처 언덕에서 가져온 꽃을 제 손에 쥐어주곤 했어요. 지호는 마을 강아지와 놀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은 제게 가장 큰 위안이자 희망이었어요. 준호 없는 새삼은 여전히 공허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그 공허함을 조금씩 채워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한 후 해변 가까이에 있는 작은 집을 임대했어요. 집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창문 틈새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곳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머물기엔 충분했어요. 아무리 낡고 허름해도 이제는 우리 네 식구만의 보금자리였으니까요. 집을 정리하며 저는 생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했어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마을 사람들이 잡아오는 신선한 해산물이 이곳의 특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마을에서 몇 안 되는 작은 공간을 임대해 해산물 요리를 파는 작은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식당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부족한 자금을 아끼기 위해 대부분의 일을 제가 직접 해야 했어요. 마을 상점에서 싼 재료를 구하고 마을 어부들과 협상해서 신선한 재료를 가져오는 일도 하나하나 배워야 했어요. 벽에 남은 오래된 페인트 자국을 지우고 직접 칠을 다시 하면서 식당의 모습을 조금씩 바꾸었어요. 창문에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커튼을 달고 낡은 테이블에는 깨끗한 천을 깔아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이 많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저를 신뢰하지 못했어요. 낯선 외지인이 만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곧장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부엌에서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민호는 종종 식당에 와서 작은 심부름을 도맡아 했고 재현이는 손님들에게 친근하게 인사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어요. 막내 지호는 식당 구석에서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이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희 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음식은 단순하지만 신선한 해산물의 맛을 살리기 위해 정성을 다했어요. 매운탕, 회, 간단한 구이 요리가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내가 만든 매운탕은 정말 최고야. 우리 며느리도 이런 건 못해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을 때 저는 정말 큰 힘을 얻었어요. 물론 어려움은 계속됐어요. 장사 초반에는 하루 매출로 아이들 끼니를 해결하고 전기세나 집세를 내는 일이 겨우 가능했어요. 밤마다 회계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들면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식당을 찾았어요. 그들은 여행 중 우연히 이 마을에 들렀다며 저희 음식을 맛보고는 큰 칭찬을 해줬어요. 이런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줄 몰랐어요. 서울에서도 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은 저에게 큰 용기를 줬어요.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면서 저는 식당의 메뉴를 다양화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조언을 참고해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고 더 많은 재료를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어요. 그들은 제가 힘들어 보이면 다가와 힘들지? 그래도 잘하고 있어. 우리가 널 응원할게 라며 따뜻한 말을 건네줬어요. 아이들도 조금씩 마을 생활에 적응했어요. 민호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고 재현이는 마을 어르신들과 친해져서 종종 작은 심부름을 하며 칭찬을 받았어요. 지호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형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노는 법을 배웠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며 저는 이곳에서의 삶이 비록 쉽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식당은 이제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 저희 가족의 희망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문을 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오늘도 잘 해보자. 준호가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저는 이 작은 식당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느덧 식당은 바닷가의 작은 명소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과 여행객들 모두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었어요. 저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매일이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연속이에요. 어느 날 식당에서 점심 준비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던 중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경계했지만 전화를 받은 뒤 그 내용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남편 준호가 생전에 가입한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보험사 직원은 준호가 남긴 보험금이 제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고 잠시 자리에 앉아 생각했어요. 그 돈은 저와 아이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이었어요.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 시장을 보고 돌아오자마자 시댁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혜진아, 보험금 얘기를 들었어. 그 돈은 우리 가족의 것이니 내가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구나.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어요. 며칠 뒤 시댁에서 직접 마을로 찾아왔어요. 그들은 식당에 앉아 본격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혜진아, 준호는 우리 가족의 아들이었고 그 돈은 가족의 재산이야. 내가 왜 그 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시어머니의 말투는 예전과는 달랐어요. 마치 제가 가족이 아닌 외부인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화를 들어보려 했지만 결국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느꼈어요. 어머니, 그 돈은 아이들과 저를 위한 겁니다. 준호도 그걸 알고 계약을 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돈이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얼굴을 찌푸리며 저를 노려봤어요. 그들은 재다 계약서에 서명해 보험금을 그들에게 넘기기를 요구했어요. 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법적으로라도 처리할 거야. 그들의 말은 저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서원에서 법적 싸움까지 하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돈이 없으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 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야. 하지만 동시에 시댁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 두려웠어요. 며칠 후 시댁에서는 다시 식당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번엔 말뿐만 아니라 더 직접적인 행동으로 저를 압박했어요. 식당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저를 비난했고 내가 가족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말까지 했어요. 저는 너무 창피했고 손님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어요. 저는 시댁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넘기라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제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시댁은 곧바로 화를 내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식당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던 중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앉더니 곧바로 제게 말했어요. 혜진아, 너 혼자 고집부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차분히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동서, 이 돈은 저와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제가 이 돈을 갖는 건 준호가 우리를 위해 남긴 선택이에요. 하지만 제 말은 그들에게 닿지 않는 듯했어요. 시동생은 테이블을 쾅 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대하면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법정에서 내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두고 보자고. 그날 이후 저는 식당에서 일할 때마다 시댁의 방문이 두려웠어요.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며 저를 비난하는 그들의 행동은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 돈은 우리 가족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시댁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떤 날은 시동생이 식당 앞에 나타나 손님들에게 저를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주인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가족도 외면한 사람이 무슨 음식을 만든다고 믿을 수 있겠어?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칫 그들과 맞서 싸우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하나둘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던 시간이었어요. 저도 마감 준비를 하며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그들은 평소보다 더 격앙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식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혜진아, 내가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보자고 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주변의 손님들이 놀라 저희 쪽을 쳐다보는 것을 느꼈어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노력하며 어머니, 무슨 일이시죠?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여긴 손님들이 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저의 말을 무시한 채 큰 소리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을 배신하고 내다 사람 대접을 받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준호가 너 같은 여자를 아내로 둔 게 실수였어. 그들의 비난은 점점 더 심해졌고 저는 점점 숨이 막혀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손님들 중 몇몇은 서원을 피하려고 자리를 떠났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지켜봤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고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끝내야 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부당하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제가 최대한 차분히 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제가 식당 문을 닫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저를 향한 비난과 의협은 끊이지 않았고 저는 결국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돌아간 뒤 저는 식당 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어요. 이 사건 이후 그들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가족을 망신시킨다면 내가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라며 협박했어요. 시동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제가 돈을 위해 가족을 버렸다는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행동은 제 일상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웠고 식당 문을 열 때마다 그들이 또 나타날까 봐 긴장했어요.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올 때마다 혹시나 그들이 또다시 소란을 피우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어요. 아이들에게도 이 모든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애썼지만 그들은 이미 저의 불안함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하루는 민호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왜 할머니랑 삼촌이 우리한테 화를 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민호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아이들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너희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담센터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현재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성을 느꼈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검토하자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저와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한 뒤 저는 작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행동은 여전히 저를 괴롭히지만 저는 이제 조금씩 그들의 위협에 맞설 힘을 얻고 있어요. 제가 겪는 고통은 절대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이 싸움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끝까지 버틸 거예요. 이 모든 건 제 아이들을 위해서니까요.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어요. 매일같이 시댁의 압박과 위협에 시달리며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려 애썼지만 밤마다 몰려오는 불안감은 저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주민 한 분이 저에게 작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혜진 씨, 마을 근처에 여성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혼자서 다 끌어안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를 낯선 사람에게 꺼내놓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혹시나 시댁이 알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까 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지원센터를 찾았어요. 작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는 상담사를 만났어요. 저는 처음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상담사는 조용히 기다려주며 제가 스스로 입을 열도록 배려해줬어요. 저는 남편을 잃고 지금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어요.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줬어요. 상담사는 저를 위로하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줬어요. 혜진 씨,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부당한 일이에요. 시댁은 법적으로 보험금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저희가 법률 전문가를 연결해 드릴게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그날 이후 저는 상담센터에서 연결해준 변호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제 상황을 듣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었어요. 보험금은 법적으로 혜진 씨와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시댁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돈을 강제로 가져가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변호사는 먼저 시댁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을 제안했어요. 이 공문에는 보험금은 제 권리임을 명확히 밝히고 시댁의 압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공문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는 제 의견을 존중하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해 주었어요. 이 공문을 보낸 후 저는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시댁의 위협에 떨며 지냈지만 이제는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물론 시댁이 이 공문을 받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 제게 용기를 줬어요. 그 과정에서 변호사는 저에게 법적인 절차와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 싸움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혜진 씨가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혜진 씨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댁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우리는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시댁의 행동에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만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원센터에서 상담사와 변호사를 만난 경험은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고 버티려 했던 과거의 저와 달리 이제는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을 다짐했어요. 이제는 시댁과의 갈등이 더 이상 저를 옥죄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잡고 있어요.
변호사와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며 저는 다시 한번 아이들과 제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동안 저는 시댁의 압박에 두려워하며 도망치듯 살아왔어요. 그들이 식당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때마다 저는 움츠러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하며 이제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시댁에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 증명서를 통해 저는 시댁에게 더 이상 저와 아이들을 괴롭히지 말 것을 요구했어요. 내용 증명서에는 보험금이 법적으로 저와 아이들의 권리임을 명확히 밝히고 그들의 지속적인 압박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내용 증명서를 보낸 후에도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시댁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그들에게 단호하게 맞서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줄 때였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또다시 식당에 찾아왔어요. 이번에도 그들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들어와 큰 소리를 내며 저를 압박하려 했어요. 내용 증명서? 내가 그런 걸 보낸다고 우리가 겁을 먹을 것 같아? 내가 감히 우리 가족을 상대로 이러는 거야? 시동생은 저를 노려보며 케이블을 쾅하고 내리쳤어요. 저는 그들을 보고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하기로 했어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동서,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지 않을 겁니다. 보험금은 저와 아이들의 권리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신다면 저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말에 그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가 정말 우리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거냐? 라며 놀란 듯 물었어요. 저는 눈을 마주치며 확실히 대답했어요. 네, 그렇게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이제는 저와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겁니다. 그날 이후 시댁의 태도는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들이 식당에 찾아오는 빈도도 줄어들었고 직접적으로 저를 위협하는 행동도 한동안 멈췄어요. 물론 그들이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보여준 단호함이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가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경험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저는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있지 않았고 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전에는 그저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도 이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민호는 제가 시댁과 당당히 맞서는 모습을 보며 엄마, 정말 멋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물론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시댁은 여전히 보험금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앞으로도 또 다른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려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변호사와 상담센터의 도움,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을 통해 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나를 위해 포기하지 말자.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새벽의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던 어느 날 아침, 저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항상처럼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식당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흩어져 있었어요. 격에는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난잡한 낙서를 해놓았어요.
욕설과 비난의 글자들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멍해졌어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단번에 떠오른 건 시댁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계속 압박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였을 가능성이 컸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함부로 단정 지을 수도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어요. 혜진 씨, 이런 일은 절대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신고하시고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그의 말에 따라 저는 곧장 경찰서에 연락을 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저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어요. 깨진 유리와 낙서는 저에게 공포심을 심어줬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이제는 정말 끝까지 싸워야겠어. 마음 깊은 곳에서 다짐이 생겨났어요. 경찰이 도착한 후 그들은 현장을 조사하고 사진을 찍으며 증거를 수집했어요. 저는 최근 시댁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경찰은 이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로 증거 부족으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어요. 변호사는 경찰 조사 이후에도 저를 계속 지원했어요. 그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재산 피해를 넘어서 저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어떤 위협이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동안 식당 운영이 어렵고 비용 문제로 미뤄왔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식당 내부와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 사실을 주변에 알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긴장 속에서 지냈어요. 밤마다 식당의 문과 창문을 확인하며 잠들었고 조금의 소음에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저의 불안을 느꼈는지 밤마다 저를 꼭 안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몇몇 이웃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어요. 저는 그들의 말에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사건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시댁이 이런 식으로 저를 위협하려 해도 저는 이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와 경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저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거라는 다짐을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들의 작은 품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시댁이 어떤 방식으로 저를 괴롭히려 해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이겨낼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니까요. 몇 달간 이어진 긴 싸움 끝에 드디어 보험금이 제 손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의 고통과 불안이 눈물로 변해 흘러내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 돈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껏 웃었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문제도 마무리되었어요. 시댁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이유를 찾지 못했고 결국 모든 갈등이 끝났어요. 그들의 침묵은 제게 승리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싸우는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지만 결국 저는 저와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냈어요. 보험금을 손에 쥐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동안 쌓인 빚을 모두 갚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빚을 모두 갚고 나니 어깨에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 했어요. 그동안의 고단함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으로 제가 집중한 건 식당을 새롭게 단장하는 일이었어요. 낡고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제가 함께 꿈을 꾸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벽을 새로 칠하고 오래된 가구를 교체하고 식당 곳곳에 따뜻한 조명을 달았어요. 벽 한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가족 사진을 걸어두었어요.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올 때마다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메뉴도 새롭게 준비했어요. 마을 어부들과의 관계를 통해 더 신선하고 다양한 해산물을 구할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어요. 민호와 재현이도 제가 음식을 준비할 때 옆에서 도와주며 아이디어를 내주곤 했어요. 엄마, 이 요리에 고추장을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나는 민호의 말은 제게 작은 셰프가 함께 일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줬어요. 식당이 새로 단장되고 처음 문을 연 날, 마을 사람들과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한 마을 주민은 혜진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저를 응원해줬어요. 그들의 따뜻한 말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새롭게 견신한 식당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행객들도 저희 식당을 찾아와 신선한 해산물 요리를 즐겼어요. 아이들은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식당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아이들도 조금씩 자기만의 역할을 찾았어요. 민호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가게의 매출을 정리하고, 재현이는 손님들에게 메뉴를 추천하며 도와줬어요. 막내 지호는 아직 어리지만 가끔씩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모두에게 귀여운 미소를 선물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보험금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준호가 남긴 마지막 선물은 저와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앞으로는 엄마도 너희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어요. 시련은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도 많았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식당에서의 소소한 행복,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식당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야.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고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몸은 녹초가 되곤 했죠. 하지만 과거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제 모습은 이제 없었어요. 시댁과의 갈등, 법적 싸움, 그리고 그 속에서 느꼈던 외로움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큰아들 민호는 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점점 든든한 조력자로 자랐어요. 그는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미 책임감 있는 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동생들을 챙겨 학교에 데려다주고, 제가 바쁠 때는 지호와 재현이를 돌봐주며 저를 도와줬어요. 어느 날 민호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서 그를 바라봤어요. 너무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 아들이 고맙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이들이 저를 통해 삶의 간인함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둘째 재현이는 형을 따라 점점 독립심이 생겼어요. 그는 자주 식당에서 저를 도와 작은 심부름을 했고, 손님들에게 웃으며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했어요.
손님들은 그런 재현이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너 참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칭찬해주곤 했어요.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어요. 막내 지호는 여전히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으로 우리 가족에게 웃음을 주는 존재였어요. 그는 종종 식당 한쪽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손님들과 눈이 마주치면 귀여운 미소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곤 했어요. 그 작은 미소는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줄 만큼 큰 힘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비록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와 우리 가족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는 이 작은 집과 식단이 너무 소중했어요. 이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장소였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모두 식당 일을 마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민호는 동생들과 함께 웃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은 참 강하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았어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고 가끔씩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생각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어요. 식당 일은 여전히 바빴지만 저는 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혜진 씨, 여기 오면 마음이 참 편해져요. 음식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들은 제게 살아가는 이유이자 가장 큰 동기였어요.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성장하며 저는 매일 새롭게 배워갔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해서 이겨낼 수 있었어.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할 거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이제는 우리의 작은 가족을 흔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믿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그 무엇보다 소중해요. 앞으로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웃고 성장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